가을 햇살이 기울 무렵 민주가 탄 방송국 차량이 골목 끝 오래된 한정식 집 앞에 멈췄다. 간판은 빛이 바랬고 기와 사이로 낙엽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문 안쪽에서는 기름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부엌의 활기가 느껴졌다. 여기가 오늘 촬영 장소 맞아요? 민주가 장비를 내리는 스태프에게 물었다. 네, PD님이 강조하셨어요. 이 집이 지역의 명물이라고요. 민주는 머리카락을 묶으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이번 시즌은 진짜 제대로 보여줘야 해요. 오래된 맛, 그걸 살아 움직이게.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피로가 비쳤다. 새 시즌의 첫 촬영은 언제나 부담이었다. 특히 전통 음식점 재조명이라는 주제는 조심스러웠다.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야 하지만 음식점 주인의 성격 하나 잘못 건드리면 방송은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하얀 천으로 덮인 목조 테이블이 줄지어 있었다. 그 사이에서 정갈하게 묶은 머리의 여성이 빠르게 걸어 나왔다. 어서 오세요. 촬영팀이죠? 짧고 단정한 말투, 눈빛에는 여유보다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공손히 인사했다. 네, 오늘 촬영을 맡은 진행자 민주입니다. 사장님이신가요? 제가 대표고요. 제 이름은 정순자예요. 미리 대본은 봤는데 방송 콘셉트가 조금 바뀐 것 같던데요? 그녀의 말끝에서 이미 불편한 온도가 감돌았다. PD가 얼른 다가와 상황을 부드럽게 하려 했지만 정순자는 손으로 제지했다. 우리 집은 전통 한정식입니다. 보여주기식 음식은 하지 않아요. 음식에는 정성과 절차가 있어야 해요. 민주는 조심스레 미소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왔어요. 전통 방식 그대로 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방송이라는 게 요즘은 다 자극적이잖아요. 예쁘게 찍는다고 해서 그게 전통입니까? 정순자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민주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첫 만남인데 마치 시험을 받는 기분이었다. 물론이죠. 자극보다 진심을 전하자는 기획입니다. 그 말에도 정순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주방에서 냄비 뚜껑이 닫히며 탕 소리가 울렸다. 촬영장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다. 결국 PD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사장님, 오늘은 편하게 촬영하시죠. 기존 손님분들도 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가면 됩니다. 그러자 정순자는 차가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연스러운 건 좋은데요. 우리 음식에 함부로 손대지는 말아주세요. 전통은 장식이 되면 안 됩니다. 민주는 그 순간 정순자의 눈빛이 묘하게 익숙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카메라 리허설이 시작됐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오늘은 지역의 숨은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반세기 넘게 같은 손맛으로 손님을 맞이해온 이곳,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 말을 들으며 정순자는 조용히 팔짱을 꼈다. 표정은 단단했고 시선은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 민주의 목소리가 이어질수록 정순자의 미간은 점점 좁혀졌다. 잠시 후 컷사인이 떨어졌을 때 정순자가 다가왔다. 진행자분, 한 가지 부탁드려요. 네, 말씀하세요. 음식을 먹는 장면, 그건 제가 직접 차려드린 뒤로 해주세요. 우리 방식대로. 민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촬영 스케줄은 계획보다 길어졌다. 정순자는 음식 하나하나에 사연을 붙였고 그 과정에서 PD는 이미 다급해 보였다. 카메라 바로 뒤 스태프 사이에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민주는 태연한 표정으로 스크립트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 프로젝트 시작부터 심상치 않네. 저녁 무렵 첫 촬영분이 모두 끝나자 다들 탈진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정순자는 마지막까지 주방을 지켰다.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 간장이 떨어지며 식탁 위에 어둡게 스며들었다. 밖으로 나서는 민주 뒤로 정순자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젊은 사람들이 전통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볼게요. 민주는 대꾸하지 않고 가던 발걸음을 멈칫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작게 웃었다. 왠지 만만치 않은 길이 되겠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 불안은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인연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틀째 촬영날 아침, 아직 해가 뜨기도 전부터 정순자는 주방에 불을 켜놓고 있었다. 커다란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된장의 짙은 향이 공기 속에 퍼졌다. 하지만 그 따뜻한 냄새와는 달리 분위기는 차가웠다. 촬영 준비를 마친 민주가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했다. 사장님, 오늘은 반찬 배열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날 나온 구성 그대로 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정순자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요. 오늘은 새로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은 매운 걸 못 먹어요. 구성을 달리해야죠. 민주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스크립트를 펼쳤다. 촬영 스케줄 상으로는 어제 구성대로 진행해야 편집이 자연스럽습니다. 방송이 자연스러워야 뭘 해요? 음식이 틀리면 다 거짓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부엌에 있던 직원들은 얼어붙은 듯 말이 없었다.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일단 촬영은 그대로 진행해보고 수정은 마지막에 상의해서. 안 된다니까요. 내 음식인데 왜 남이 결정합니까? 정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탁 내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울리자 민주도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PD가 뒤에서 다가와 눈짓으로 상황을 수습하라는 듯 민주를 바라봤다. 민주는 속이 끓었지만 애써 고개를 숙였다. 네, 그럼 사장님 말씀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카메라 앵글을 잡는 감독에게도 정순자는 끊임없이 지시했다. 그릇이 반짝여야 음식이 살아나요. 조명을 저쪽으로 옮겨요. 자막 담당 작가에게도 말했다. 정겨운 손만 말고 진짜 맛으로 바꿔요. 요즘 말들은 하나도 감이 없어. 민주는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더는 올라가지 않았다. 스태프들은 서로 눈치를 받고 긴 한숨이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결국 PD가 회의 끝에 민주를 불렀다. 민주 씨, 내가 봐도 이건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클라이언트잖아요. 설득 좀 해야겠어요. 협찬 끊기면 우리 다 곤란해요. 민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보고 직접 달래라고요? 그래요. 지금은 부딪히면 손해예요.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늘빛은 잿빛으로 흐려졌고 마음속 불편함은 짙게 깔렸다. 점심 무렵 민주가 다시 정순자를 찾아갔다. 사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정순자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냉랭하게 말했다. 또 뭐가 문제입니까?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풀었다. 저희 제작팀도 좋은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사장님 음식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정이 계속 밀려서 다른 업소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건 내일이 아니죠. 방송이야 언제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예정보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정순자는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 방송에서 내 장면을 빼세요. 난 그런 식의 방송 협찬 안 해요. 사장님,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조금만 타협해 주시면. 타협?
내 음식을 장식으로 만들라고? 내 가게는 내 원칙이 있어요. 그 말에 민주도 더는 참지 못했다. 저희도 원칙이 있습니다. 방송이니까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해요.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정순자의 표정이 굳더니 낮게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방식만 옳다고 하지.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을 내리깔았다. 결국 그날 촬영은 예정 시간의 3배가 걸렸다. 스태프들은 모두 지친 얼굴로 장비를 정리했다. 정순자는 끝까지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닫았다. 그날 밤 팀 단톡방에는 피곤한 불평이 쏟아졌다. 누군가 진상 클라이언트 또 시작이네라고 남겼고 그 이름 옆에는 정순자의 이니셜이 붙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리고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창문 밖으로 불빛 하나 없는 거리가 보였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관계, 단순한 일관계가 아니게 될지도 몰라. 다음 날도 여전히 촬영은 이어졌다. 정순자의 불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가 모르는 사이 두 사람의 인연은 점점 더 깊게 얽히고 있었다. 밤 2시 사무실의 형광등만이 깜빡이며 소리를 냈다. 모니터 속 영상은 같은 장면을 반복하고 있었고 민주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컵라면 국물을 거의 식은 채로 떠먹으며 자막 타이밍을 조정했다. 사장님 음성 다시 들어야겠다. 혼잣말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정순자의 인터뷰 장면에서 특정 단어를 지우고 다른 문장으로 바꾸라는 이메일이 PD에게서 또다시 도착한 것이다. 제 손맛은 전통입니다. 문장을 진짜 손맛은 전통에서 시작됩니다로 바꿔주세요. 사장님 요청이에요. 민주는 하얗게 질렸다. 이게 하루에 몇 번째 수정이야. 그녀는 눈썹을 짚으며 숨을 깊게 내쉬었다. 촬영은 이미 예상보다 5일이나 밀려 있었고 협찬사에서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 민주 씨, 일정 관리가 왜 이래요?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까다롭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회사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진행자 민주에게 돌렸다. 심지어 PD마저 부담을 떠넘겼다. 그녀는 모니터 앞을 떠나 책상에 엎드렸다. 이불보다 딱딱한 책상, 그 위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게 요즘의 일상이었다. 아침이 밝고 회사로 향하는 길.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있으려던 그녀의 손에 전화가 울렸다. 민주야, 오늘 회의 준비됐지? 사장님이 다시 오신대. PD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다시 조여들었다. 그날 오후 정순자는 또다시 팀 미팅에 나타났다. 전 그 부분 편집 마음에 안 들어요. 음식의 진정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민주는 가볍게 미소를 띄었지만 손가락마저 떨리고 있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수정이 아니라 다시 찍어야 해요. 그 말에 회의실은 썰물처럼 조용해졌다. PD는 어색하게 웃으며 정순자를 달랬고 결국 또다시 재촬영이 결정됐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를 하며 생각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왜 매일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순자의 새 요구사항 목록이었다. 자막 문구, 음식 설명, 조명 분석. 끝이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민주는 휴대폰을 쥔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화면에 이상훈의 이름이 떴다. 퇴근했어? 응, 이제 막 들어왔어.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얼굴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듯 흘러내렸다. 그냥 일이 좀 꼬였어요. 다 괜찮아요. 괜찮기는. 너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는데.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주야,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말고 좀 쉬어. 내 잘못 아니잖아. 그 말에 마음속 무게가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정순자가 바로 그가 존경한다던 어머니란 사실을 몰랐으니까. 응, 고마워. 내 말대로 조금만 버텨볼게. 전화를 끊고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눈앞에는 자꾸 정순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며칠 후 회의실에서 PD는 냉정하게 말했다. 민주 씨, 이 프로젝트 이제 내 커리어 걸린 일이야. 문제 생기면 책임은 당신이 져야 돼. 그 말에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의 바람이 불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은 뜨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하루는 무너지고 있었다. 단지 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른 채였다. 자신의 극한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곧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방송 프로젝트 마무리 회의가 끝난 날 민주에게 이상훈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주야, 이제 프로그램도 거의 끝나가니까 우리도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말끝이 묘하게 설렜다. 무슨 정리? 상견례 날짜 잡자.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번 달 말이면 괜찮다고 하셔. 그 한마디에 민주가 들고 있던 펜이 손끝에서 떨어졌다. 상견례. 그 단어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그래, 드디어 그런 때가 왔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불안이 피어올랐다. 며칠 후 전화기 너머로 이상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어머니가 상견례 음식 직접 하신다고 하더라. 전통 한정식으로 멋지게 차리신대. 입에 꼭 맞을 거야. 민주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답했다. 정말? 그럼 내가 실수만 안 하면 되겠네. 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예감이 서늘하게 스쳤다. 회사에서는 방송 방영일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민주는 밤새 편집실을 지켰다. 프로젝트 마지막 부분은 정순자의 한정식집 편이었다. 지나친 수정 요청과 버티기 끝에 결국 완성된 방송본이 송출되기로 했다. 그녀는 촬영 당시의 긴장감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녀는 홀로 앉아 커피를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밤이 마지막 고비라 믿었다. 얼마 뒤 이상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장소는 우리 어머니 가게야. 직접 차려주신다니까 기대해. 민주는 순간 휴대폰을 꼭 쥐었다. 어머니 가게?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그렇게 우연이 많을 리가 없지.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상견례 전날 정순자는 분주히 움직였다. 커다란 냄비에서 육수가 끓고 식탁마다 고급 식기를 손수 닦았다. 우리 아들 장가 잘 가야지. 예의 바른 아가씨라니까 기대돼. 직원들은 웃으며 도왔다. 그러나 정순자의 손놀림에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번 상견례를 통해 처음 보는 며느리 후보의 인품을 꼭 확인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사람을 첫눈에 알지. 흉내나 가식은 통하지 않아. 반면 민주 쪽에서는 만반의 준비로 하루가 흘렀다. 드레스샵에서 깔끔한 원피스를 빌리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고 입술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내일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쪽 부모님도 분명 알아보실 거야. 밤이 깊자 민주방 안은 조용했다. 책상 위에는 상견례 확인 문자와 방송 스케줄표가 함께 놓여 있었다. 같은 날, 그녀는 두 개의 일정이 겹쳐 있음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상하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 머릿속 깊숙이 정순자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전통은 장식이 되면 안 됩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불을 덮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훈의 차 안. 민주는 긴장한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봤다. 이상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할 게 뭐 있어. 어머니는 겉으론 엄격해도 속은 따뜻한 분이야. 첫인상만 좋게 하면 다 괜찮아. 그랬으면 좋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몇 분 후 차는 한정식 집 앞에 멈췄다. 익숙한 간판, 익숙한 문, 그리고 문틀 위로 걸린 붉은 등불. 그 순간 민주 몸이 굳었다. 설마 이곳이? 이상훈이 먼저 문을 열었다. 어서 들어가자.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민주가 뒤따라 들어서자 부엌 쪽에서 들리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식사가 곧 준비될 겁니다. 그 목소리가 고스란히 그녀의 심장을 쳤다. 잠시 후 고개를 든 정순자,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은 민주.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이상우는 그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채지도 못한 채 웃었다. 엄마, 소개할게요. 이 사람이 바로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 민주예요. 정순자의 얼굴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갔다. 그녀의 손에 쥔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맑은 금속성이 식당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민주는 입술이 굳은 채로 숨을 삼켰다. 그날 운명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두 사람을 마주 세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견례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폭풍의 시작이 되어버렸다. 정장 차림의 민주가 차 문을 열자 가을 하늘빛이 식당 간판에 비쳤다. 그 순간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순자한 정식. 그녀의 발끝이 멈췄다. 땀방울이 손끝에서 미끄러졌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문을 열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익숙한 실내가 펼쳐졌다. 나무향, 구석의 병풍, 그리고 식탁 위에 반짝이는 수저.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민주가 고개를 들었다. 그때 천천히 걸어 나오는 여인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 정순자의 목소리가 그 순간 멈췄다. 눈앞에는 분명 민주가 있었다. 방송 때 매 장면마다 부딪혔던 그 얼굴. 민주 또한 그녀를 보자 숨이 멎은 듯 굳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스테인리스 식기에 비친 두 사람의 표정은 놀람과 혼란으로 뒤엉켰다. 이상훈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환히 웃었다. 엄마, 인사드릴게요. 이 사람이 바로 제 여자친구 민주예요. 정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았다. 민주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식당 안에 부자연스럽게 울렸다. 정순자의 얼굴엔 복잡한 표정이 번졌다. 방송을 통해 겪은 감정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그 여자애가 내 며느리 감이라니. 민주의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다. 하, 음식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직접 준비하신 거죠? 네, 제가 했습니다. 정순자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전통 한정식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민주에게 그 향은 전혀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입에 밥을 넣는 척했지만 혀끝이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다. 이상훈이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다. 엄마, 민주도 전통 음식 되게 좋아해요. 특히 갈비찜은 꼭 직접 하더라고요. 정순자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그래요? 방송하면서 배운 거겠네요. 그 말에 민주가 젓가락을 멈췄다. 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도 많이 배웠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렸고 물잔에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났다. 이상우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물을 따라주었다. 괜찮아, 많이 긴장했네. 하지만 긴장은 민주만의 것이 아니었다. 정순자 마음속에도 혼란이 몰려왔다. 이 애가 방송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게 굴더니 내 아들 여자라니. 식탁 위의 공기가 차갑게 변해갔다. 이상훈의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두 사람은 오래 만났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였나? 3년 정도 됐습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정순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감정이 섞인 바다 같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실례지만 민주 씨, 그 방송 당신이 진행했던 거죠? 민주는 숨을 삼켰다. 이상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무슨 방송요? 정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집 촬영했던 그 프로그램이요. 내가 클라이언트였던. 이상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엄마, 그럼 그때 민주가 진행하던 그 방송이? 정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꽉 쥐었다. 순간 온 식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젓가락 소리 하나, 종지의 부딪힘 하나까지 조용히 울렸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이상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였어요? 정순자가 낮게 대답했다. 아니, 잘 알게 됐지. 방송을 통해서 말이야. 그 말의 여운이 공기 속을 무겁게 감쌌다. 민주는 억눌러왔던 눈물이 고였지만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 저녁 햇살이 식당 창문을 비춰 어둑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늘 아래 두 여인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건 다가올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상견례 후 그 어색하고 무거운 자리는 끝이 났지만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하얗고 마음은 복잡했다. 이상훈의 어머니가 바로 정순자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이럴 수가 있나? 세상 참 좁다.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창문 밖을 바라봤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민주 씨 나예요. 정순자예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한순간 망설였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화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묻어 있었다.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 구석에 마주 앉았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유리창 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쳐들었다. 둘 다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정순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일로 많이 놀랐죠. 나도 솔직히 정신이 없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상상도 못했어요. 사장님이 아니 시어머니가 되실 줄은요. 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그래요. 방송할 때는 괜히 날카롭게 굴었죠. 그게 내 성격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내 음식에 대한 고집이 너무 셌어요. 그녀의 손끝이 잔을 살짝 돌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얼굴에 희미하게 번졌다.
그땐 방송이 내 세계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만든 걸 내 의도와 다르게 비치게 될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요. 민주는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 정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렸다. 근데 이제 보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어요. 밤새도록 편집하고 내 말 들어주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내렸다. 미안했어요, 민주 씨. 진심으로. 민주는 그 말에 조금 놀랐다. 정순자가 머리를 숙였다. 그 모습은 그때 방송 현장에서의 오만한 사장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저도 사장님 입장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음식에 인생을 걸고 계셨던 건데 방송 쪽 기준만 생각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찻잔에서 나는 김 사이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조금의 따뜻함이 생겨났다. 정순자가 말했다. 이제 방송도 곧 나간다면서요. 필요하면 내가 도울게요. 우리 가게 손님들한테 홍보 좀 하죠.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웃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방송 이야기만 해도 싫으셨잖아요. 싫었지. 그런데 나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처럼 진심으로 임한 사람이라면 그 방송이 틀릴 리가 없겠구나 싶더라고. 그 말에 민주 눈가가 젖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젠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어머니라 해요. 민주는 순간 말을 잃고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둘 다 조금 울컥했다. 길게 이어진 오해와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주야,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두 분이 만났다면서? 이제 좀 마음 편해졌지? 민주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노을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진짜 풀렸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목소리엔 안도와 따뜻함이 가득했다. 길고 힘들었던 갈등의 시기가 끝나고 있었다. 서로의 진심이 닿은 순간 두 여인의 마음속에도 드디어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늦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 방송국 편집실에는 다시 활기가 돌고 있었다. 한때 갈등으로 막막했던 순자한 정식편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다. 정순자는 제작진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재촬영이 필요하다면 하세요. 이번엔 제대로 함께 만들어봐요. 그 말에 PD와 스태프들은 놀라 눈을 마주쳤고 민주 역시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촬영이 다시 시작됐다. 주방 안에는 예전처럼 긴장된 기운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정순자는 앞치마를 매며 민주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내가 말한 콘셉트 그대로 가보자. 전통 그대로 하되 젊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아니 어머니. 음식의 기본은 지키되 표현만 조금 다르게 담겠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 호흡을 맞춘 팀처럼 자연스러웠다. 민주가 카메라 위치를 설명하면 정순자는 움직임을 맞추었다. 조명 감독이 앵글을 바꾸자 정순자가 웃었다. 전에 이런 말도 못하게 했죠? 그땐 왜 그랬을까 모르겠네요. 민주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땐 저도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지금은 음식 하나도 마음으로 보게 됐어요. 촬영장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정순자의 손끝에서 만든 된장국 냄새가 스튜디오 안가득 번졌다. 스태프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전통의 맛이 산다. 정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그게 바로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제 알겠네요. 방송이란 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였다는 걸. 민주는 카메라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이번엔 정말 마음이 담긴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며칠 뒤 편집본 시사가 열렸다. 제작진이 둘러앉은 소파 위 화면 속에는 정순자의 부드러운 미소와 민주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교차됐다. 음식이란 건 결국 사람을 이어주는 일이지요. 세대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그 맛이 살아나요. 화면 속 정순자의 한마디에 조용히 박수가 터졌다. 방송 당일 저녁 민주와 정순자는 나란히 앉아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훈이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웃었다. 두 분 같이 나온다니까 어색하지 않아? 민주가 웃었다. 이젠 하나도 안 어색해요. 그냥 가족이잖아요. 화면 속에서는 한정식 상차림이 천천히 비춰지고 나레이션이 깔렸다.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정순자는 그 문장을 들으며 천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대사 민주 씨가 쓴 거죠?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생각하면서 썼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다. 방송이 끝난 뒤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따뜻한 이야기네요. 이런 방송 오랜만입니다. 정순자 사장님 멋진 분이네요. 정순자와 민주가 서로를 바라봤다. 그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그들의 웃음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렸다. 정순자가 잔을 들어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이네요. 민주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진심으로 함께요. 창밖에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한 가족으로, 한 팀으로, 그리고 두 세대를 잇는 진심의 이야기로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거리, 순자한 정식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가게 문 위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방송 출연 기념 전통의 맛, 마음의 맛. 정순자는 장사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도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다 제 며느리가 고생해서 만든 방송 덕분이에요. 그녀의 얼굴엔 언제나 미소가 번졌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방송 잘 봤어요. 사장님 인상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정순자는 부끄럽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화면 속 그때 모습이 창피하지 않아요. 덕분에 진짜 제가 된 것 같아요. 가게 안에서는 민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정순자를 거들고 있었다. 손님들 모르게 작은 일손으로 움직이며 테이블 세팅을 마쳤다. 정순자가 속삭였다. 괜히 와서 힘쓰는 거 아니야? 앞으로 방송 준비도 해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젠 여기 오는 게 제일 편해요.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챘다. 예전 그 날카로움도 오해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는 직접 만든 작은 간판을 가게 입구에 세워두었다. 정성과 세대가 만나 만든 맛집. 그 문구를 본 정순자는 묘하게 코끝이 시큰했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이상훈이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다. 두 분 모습 보면 이제 안심이에요. 이젠 주방보다 더 뜨거운 사이는 절대 안 되겠네. 민주가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부드러워지셨는지 몰라요. 정순자가 그 말을 듣고 투덜거렸다. 내가 언제 부드러워졌다고 그래. 그냥 며느리가 예뻐서 그런 거지. 그 말에 셋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따스한 공기가 주방 안을 채우고 된장국 끓는 냄새가 포근하게 퍼졌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식기 부딪힘 소리, 그리고 봄바람이 한데 어우러졌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세대가 함께 만드는 음식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PD의 말에 민주가 정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니, 다시 한번 저랑 해보시겠어요? 정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다. 이젠 피하지 않을래요. 다음에도 같이 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가족의 맛을 보여줘야죠. 그들의 손끝이 닿았다. 그 작은 악수가 서로의 인생을 이어주는 약속이 되었다. 결혼 준비 또한 차근차근 진행됐다. 이상우는 어머니와 약혼 앨범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고 민주와 함께 예식장을 다니며 서름을 이겨낸 지난날을 떠올렸다. 정순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 인연이란 게 참 묘해요. 처음엔 진상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은 보배 같아요. 그 말에 민주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웠던 분이 이제 제일 든든한 가족이에요. 정순자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젠 남의 딸이 아니라 내 딸이야. 내 방송 보는 동안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이제 그들 사이엔 벽도 어색함도 없었다. 갈등으로 시작했던 인연은 이해로 이어졌고 그 이해는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다. 민주는 조용히 웃었다. 한때 자신을 울렸던 상견례가 이제는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음을 느꼈다. 상견례에서 만난 진상.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창밖에는 새싹이 돋고 거리에는 봄 향기가 퍼지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